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쓸 수 있는 엔진이 챗GPT 말고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사실 한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단연 GPT-4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네. 인식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끊임없이 진화하는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면서 지금 아주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전부 나열해 드려 볼게요. 크게 4개의 회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픈 AI, 네. 챗GPT를 만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그렇죠. 구글 제미나이, 네. 엔트로픽의 클로드 3. 엔트로픽은 조금 생소한데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는 오픈 AI의 개발자들 중에 몇몇이 나와서 새로 만든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각각의 AI 모델이 보시면 뭐 챗GPT는 GPT 3.5부터 GPT-4, GPT-4.5가 있고요. 네. 코파일럿도 코파일럿 프로,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코파일럿. 네. 제미나이도 기본 제미나이가 있고 제미나이 어드밴스드가 있고요. 클로드 3도 하이쿠, 소넷, 오퍼스. 엄청 많죠. 그렇죠. 종류가 되게 많네요. 네. 또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요 모델들은 유료 계정입니다. 아, 유료 계정. 네, 구독료를 결제를 해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이 모델들을 써야 인간의 기본적인 추론 능력을 능가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야, 생성형 AI가 이 정도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코파일럿 있죠. 네. 거기에서 예전에 나왔을 때 어떤 영상이 나왔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폴더에 있는 내용들, 사진들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 제일 궁금했는데, 이거 어떻게 시연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지난 4월 30일자로 한국어 버전에서도 이게 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이제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고요. 네. 자, 이 화면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네. 그 디자이너 버튼 옆에 코파일럿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있네요. 네. 근데 이거 같은 유료 사용자만 사용이 네. 가능한 이 거죠? 코파일럿 버튼 하나 추가하려면 이제 별도의 유료 결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월 $30 결제를 했고요. 이건 $30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부가세가 붙어서 $33입니다. 자, 이 코파일럿 버튼 누르고 네. 밑에 프롬프트 창에 이런 주제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게요. 인간과 AI의 협업 모델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하면 네.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용도 얘가 만들어주고 필요한 디자인도 넣어서 완성시켜요. 그럼 여기 넣은 프로퍼티도 뭐 연구를 해야 되나요? 이 문구 같은 것도요? 그냥 얘가 심플하게 질문하면 됩니다. 네. 모든 질문을 챗GPT처럼 다 알아듣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아니면 어떤 슬라이드를 추가해줘, 아니면 글꼴을 어떤 폰트로 다 바꿔줘,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요. 이 코파일럿에 어떤 식으로 질문을 넣어야 될지 모를 때는 이 화면 위에 보시면 예시가 다 있어요. 여기서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골라서 지금 만들어졌네요. 네, 완성됐습니다. 네. 제가 슬라이드 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표지는 인간과 AI의 협업 모델. 그 부제도 달렸는데요. 기계의 지능과 인간의 창의력 결합. 그리고 그림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처음에 이제 목차가 나오고요. 개요. 두 번째 페이지에 AI의 부상, 뭐 정의, 발전 과정, 현재의 기술 수준. 그리고 AI란 무엇인가? AI의 진화. 인간과 AI 협업의 이점. 향상된 생산성. 개선된 의사결정. 오류 감소. 목표 설정.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협업 도구. 그리고 결론까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기업이라든지 학생들은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고 거기서 내가 개선 바꿔 나갈 것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가 초안을 만들어준다, 드래프트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그림도 이렇게 변화가 가능한가요? 바꿀 수 있나요? 네네, 그림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제시되는 그림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저작권이 이제 프리한 것들만 가져오기 때문에 보면은 몇 번 이걸 제가 만들어 보니까 비슷한 그림들이 비슷한 주제면 반복되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좀 지겹다, 새로운 그림이면 좋겠다, 그러면 이 그림을 지우고 챗GPT에서 그림을 따가지고 그려서 그려서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걸로. 그러면 이게 다른 주제로도 한번 해주실 수 있죠. 어떤 주제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라고 할까요? 조금 있으면 그 파리 올림픽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림픽 관련돼 가지고 한번. 그러면은 자, 올림픽의 역사와 그리고 이 파리 올림픽 개최를 안내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서 막 찾겠네요, 지금요. 그렇죠. 얘가 이제 AI가 자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디자인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이 되면 여기 화면에 이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프롬프트를 만약에 따가지고 챗GPT 4.5에다가 넣어도 나오겠네요.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달라고 하면. 챗GPT는 PPT를 만들어주진 않아요. 아니 만들어지는데 개요라든지 이거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개요는 짜주죠. 개요는 쭉 짜주죠. 네. 그거랑 두 개 비교해도 재밌긴 하겠네요. 사실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챗GPT에게 네. 개요를 짜달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원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네. 그걸 기반으로 PPT 만들어줘.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고를 코파일럿에서 알아서 만들게 해도 되지만 챗GPT에서 정교하게 원고를 만들고 그거를 가져다가 PPT로 만들어줘라고 코파일럿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럼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내용을 더 정교하게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슬라이드 쇼로 한번 볼까요? 처음에 프랑스가 에펠탑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파리 올림픽이라고 해서 에펠탑 이미지가 알아서 들어가 있네요. 상징적인 이미지로. 네.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개요 나오고. 목차죠. 역사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올림픽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한국의 올림픽 역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신기하네. 한국인인 걸 알고 있네요. 그러네요. 올림픽의 기원, 근대 올림픽의 등장, 네. 한국의 올림픽 역사, 파리 올림픽 개최 안내. 그래서 했는데 아마도 얘는 파리 올림픽이 2024년 여름에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매우 혁신적인 내용으로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지역 숙박 시설까지 나오네요. 네, 추천 숙박시설 안내도. 여기는 이제 그냥 개요시로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코파일럿에 물어보고 내용을 여기다 더 추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생산성은 엄청 향상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만 더 추가만 시켜주면 훨씬 좋은 PPT 자료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라 워드 파일에도 엑셀에도 당연히 코파일럿 기능이 들어가 있겠죠. 자, 워드 파일 같은 경우는 자, 내가 어떤 칼럼을 작성하거나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순식간에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화면을 띄웠는데 오른쪽에 코파일럿 버튼을 눌러서 기본적으로 문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서 안에 보시면 왼쪽에 코파일럿 버튼이 있습니다. 이 코파일럿 버튼을 누르고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라고 쓰고 생성 버튼 누르면 그럼 내가 문서를 작성하다가 키워드만 주고 생성 버튼 누르면 얘가 알아서 쫙 뽑아내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포맷을 얘가 제시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파일럿 버튼이 항상 있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다가 갑자기 내가 문장을 못 만들겠어요.
머리가 이제 너무 굳은 거죠. 그러면 키워드 넣고 생성 버튼 누르면 얘가 문장을 쫙 만들어줘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그대로 적용하고. 아니면 거기 키워드 좀 바꾸든가 뭐 어떻게 바꿔달라고 그렇죠. 요구하면 그렇게 수정해 되는 거고요. 나가면 네. 순식간에 문서를 작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코파일럿 버튼은 우리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는데 시간적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모든 직장인들이 드디어 칼퇴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촉은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칼퇴는 하니까요. 네, 총은 없어지겠네요. 네. 자, 이제 코파일럿은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비교를 할 때 제가 코파일럿을 빼고 비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코파일럿은 챗GPT를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빼고 챗GPT, 구글 제미나이, 엔스로픽의 클로드 3, 이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할 겁니다. 현재 AI 시장은 3파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모델의 3파전. 네. 물론 그 페이스북을 만든 그 메타의 AI도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그걸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걔를 빼고 이 세 가지를 제가 비교해 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추론 능력을 제가 비교할 거예요. 간단한 계산 능력으로. 네. 자, 근데 얘네들에게 문제를 풀라고 하기 전에 선생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네. 선생님이 먼저 풀어보시는 거예요. 아, 제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쉬운 문제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요. 네. 자, 538, 538. 네. 자, 538이라는 세 자릿수를 반복해서 만든 6자릿수 538,538. 네. 자, 이것을 7로 나누고 또 11로 나누고 또 13으로 나누면 네. 538이 나옵니다. 아, 예. 자, 538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6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7, 11, 13으로 나누었더니 538이 나오더라. 네. 자,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진 수를 교묘한 수라고 한다면 네. 세 자릿수 중 538과 같은 교묘한 수는 몇 개일까요? 30초 시간 드릴게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7, 11, 13이 그거네요. 저거, 잠시만요. 어려운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이해도 안 되셨죠? 아,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저도 솔직히 문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한참 생각하고 이해를 했어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여기 이제 나누기 7, 나누기 11, 나누기 13 이거를 묶어서 나누면 이게 이제 나누기 곱하기가 돼요. 가로로 하면. 그럼 7, 11, 13을 곱하면 1001이 됩니다. 네. 1001. 자, 그러면 이 1001이라는 그 숫자의 속성에 비밀이 있는데 어떤 세 자릿수를 1001을 곱하면 그 세 자릿수가 반복되는 6자릿수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그 ABC를 1001로 나누면 ABC가 되죠. ABC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즉 교묘한 수라는 이 성질을 만족하는 세 자릿수 ABC는 ABC 어떤 자리가 와도 돼요. 그렇죠. 이 문제는 결국 모든 세 자릿수가 몇 개냐라는 질문입니다. 몇 개일까요? 그럼 999개 아니에요? 100부터니까 앞에 100부터 그러니까 빼면 900개. 그렇죠. 999에서 999를 빼면 900개가 정답인데 이것을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가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제 생각에 하지 않았을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네. 제미나이 얘는 정답이 2개래요. 아, 2개예요? 풀이 과정은 되게 긴데 네. 결국은 틀렸어요. 네. 그런데 지난 5월 14일 날 구글 I.O. 프레젠테이션에서 네.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구글 제미나이 1.5 프로 버전이 나왔는데 얘는 제가 물어보니까 정답 900개를 맞췄어요. 7, 11, 13을 묶어서 1001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래서 모든 세 자릿수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900개를 맞췄어요. 추론을 제대로 한 거죠. 네. 다만 10번을 물어봤는데 5번은 맞추고 5번은 틀렸습니다. 아직 불안정하죠. 그렇죠.
그 다음 엔스로픽의 클로드 3 오퍼스 모델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는 역시 900개를 맞췄고요. 중간에 1001이라는 값을 구해서 그 속성을 이해하고 100부터 999까지 총 900개를 맞췄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픈 AI의 챗GPT, GPT-4 얘도 900개를 맞췄습니다. 역시 1001이라는 값을 구해서 그 속성을 파악하고 100부터 999까지 총 900개라는 것을 맞췄어요. 그래서 현재 이 세 가지 모델의 3파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유튜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 개발자들이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그럴 때 대체적인 의견들이 챗GPT와 클로드 3는 꽤 만족감이 높은 반면 구글 제미나이는 요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뭐 검색에 오류가 있다거나 혹은 추론 과정에 오류가 생긴다거나 조금 아쉬운 점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챗GPT와 클로드 3가 조금 더 괜찮고 구글 제미나이가 바짝 추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챗GPT하고요, 클로드 3하고 뭐 차이점이 뭐 있나요? 둘 다 성능이 꽤 좋긴 한데요. 차이점이 명확합니다. 챗GPT는 단연 데이터 분석이나 추론 능력에서 탁월합니다. 사실 지난 그 수개월 동안 GPT-4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이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한 게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추론 능력이었거든요. 여전히 GPT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클로드 3는 글을 잘 씁니다. 아, 글을 잘 써요? 네. 선생님은 자기소개서 쓸 일 앞으로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GPT-4도 되게 잘 써주는데요. 클로드 3가 써주면 우리 자기소개서를 심사하는 인사 담당자가 감동을 받을 만큼 잘 써줍니다. 그래요? 요거 기회가 되면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걸로 봤을 때 보면 각각의 생성형 인공지능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특징이 있네요. 약간의 색깔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인공신경망이라는 원리는 유사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켰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강화 훈련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예.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그 그러니까 학습의 과정, 그 추론의 과정이 얼마나 효율화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퍼포먼스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거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없나요? 있죠. 확실히 구글에서 만든 생성형 AI라서 그런지 검색에서 차별성을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구글 제미나이 답변을 보면 확실히 검색 기반으로 해서 그런지 좀 더 팩트에 가깝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런데 거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죠? 엉뚱한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리고 검색 결과를 가지고 말을 지어내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지어낸 건지 이게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 제미나이는 많은 사용자들이 몇 번 써보다가 괜찮긴 한데 헷갈리네 해서 안 쓰게 되는 경향이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은 있고 그것도 개선이 되겠네요. 아마 챗GPT는 와 같은 이 생성형 AI는 말을 지어내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검색이라는 거는 팩트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팩트와 거짓말을 묶어서 서비스하는 게 얼마나 인간을 헷갈리게 하는지 제 생각에는 구글이 이런 컨셉으로 계속 지속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목적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글쓰기 좋아하시는 분은 클라우드 3로 네. 하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을 하고 뭐 추론하고 싶다. 그러면 챗GPT로 하시고 그다음에 검색을 하고 싶다. 목적에 따라서 제미나이로 하는 걸로. 맞습니다. 오늘 소개된 모델이 많아서 많이 헷갈리셨죠? 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생성형 AI를 쓰는 목적이 챗GPT, 그러니까 추론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챗GPT를 쓰시면 돼요. 데이터 분석이나 추론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나는 데이터 분석까지는 아니고 그냥 글 잘 썼으면 좋겠다. 글 잘 쓰는 능력, 클로드 3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검색 기반으로 뭔가 좀 더 팩트에 가까운 답변을
빠르게 찾고 싶다. 그럴 때는 구글 제미나이를 써보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 구글 제미나이 추천은 다들 좀 멈칫하는 게 조금 있기는 해요. 어쨌든 데이터 분석은 챗GPT, 글 잘 쓰는 거는 클로드 3, 뭐 요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시고 나서 보신 분들이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내용은 어떤 주제로? 제가 이제 다음으로 준비한 주제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주제인데요. 사실 이 생성형 AI 계속 진화하잖아요. 네. 이제는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멀티 모달리티 기능이 거의 뭐 그냥 내 애인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인격이 느껴져요. 그게 얼마나 그런지 제가 실감나게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혹시 우리 영화에서는 영화 허하고 그거의 실사 버전을 실사 버전으로? 제가 경험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